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에요? 테이블이 내 앞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상하잖아요. 쓰셔야 돼요. 테이블이 아 진짜 이런 취조실이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면접인가요? 오늘 컨디션은 좀 어떠실까요? 아 좋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파티 플래너 파티 플래너 김정연입니다. 저는 2017년부터 크고 작은 파티, 행사, 페스티벌 등을 기획하고 연출하고 운영하는 총감독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일단 요즘 친구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MBTI로 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J 성향이 굉장히 강한 편이긴 합니다. 저는 그래서 굉장히 계획적이고 저는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는 거의 하루 계획을 뭐 30분에서 1시간 단위로 아주 세세하게 해놓고 그걸 하나씩 지워가면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 뭔가 하루를 밀도 있게 산 것 같고 허투루 시간을 안 쓴 것 같아서 극 J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극 J라서 이 성향이 잘 맞는 것 같은데요. 이 플래닝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한 달 뒤에 행사, 2달 뒤에 행사 이렇게 큰 흐름을 가지고 가지만 그 안에 또 쪼개서 플랜을 짜고 또 그 안에서 쪼개서 플랜을 짜고 이렇게 계속해서 플래닝을 계속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J인 성향이 이 플래너에 잘 맞는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약간 그 강아지처럼 사람 자체를 되게 좋아해서 사람들이랑 이야기하는 것도 좋아하고 같이 무언가 하는 거를 좋아해서 약간 팀플이라고 하죠. 이 팀플 좋아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재밌게 프로젝트 하나를 위해 준비하고 같이 노력하고 같이 성취하는 이런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직업인 것 같아요. 기획력이 만약에 부족하다 그러면은 네. 성향이 좀 안 맞나요? 아니요. 이 플래너라는 것도 파티는 사실 굉장히 창의적이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영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아티스트적인 성향을 가진 친구들은 P 성향이 더 많다고 제가 느껴요. 그래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많다. 그럼 이 아이디에이션하고 이것들을 또 나누고 그거를 조금 더 구체화하고 이런 거에는 또 P가 장점이 있겠죠. 사실 파티 플래너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정말 다방면으로 뭔가 잘하는 게 있으면 다 활용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어요. 워낙 파티엔 많은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P인 분들은 또 제가 가지지 못한 그런 또 장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는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뭐 학교 다닐 때 공부는 정말 뭔가 순위를 매기기 위한 공부를 하는 거였다면 지금도 저는 매일매일 공부하거든요. 오늘도 이거 지금 이 촬영 끝나고 김남도 교수님 강연을 들으러 가는데 뭔가 제가 배울 게 있고 조금이라도 이전에 몰랐던 걸 알게 되고 조금이라도 우리 회사 그리고 또 우리 뭐 직원들 그리고 저 이 모두의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될 만한 거는 다 하는 편이에요. 공부는 계속해서 해야 된다. 네, 저는 그런 성향의 사람이라 공부는 항상 재밌고 즐거운 영역인 것 같고요. 제가 파티 플래너가 된 거는 제가 결혼하면서 이제 제 웨딩을 제가 준비를 하면서 와 이렇게 보통은 예비 신부는 이렇게 막 직접 준비하는 거 되게 힘들어 한다고들 하는데 전 너무 재밌었고 제가 하나하나 준비한 그런 드레스 코드 하나하나 준비한 입구에서의 이벤트, 포토 이벤트, 방명록 이벤트 어떤 현수막 연출 막 그런 연출과 아주 디테일한 색감까지 제가 다 디렉팅을 했었는데 그게 그때는 이 직업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일반인으로서 한 건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이 딱 끝나고 와 이거는 너무 재밌다. 이 일은 내가 직업으로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재밌는데 돈도 벌고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특히 뭔가 내가 만든 판 안에서 이 사람들이 되게 재밌게 놀고 되게 좋아하시고 이 모습을 봤을 때 엄청났어요. 그 희열이. 근데 그때 느꼈던 희열로 이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 지금 제가 9년 차인데 그 희열을 똑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후회는 없고요. 장점. 근데 사실 이 직업이
저에게는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누군가엔 단점이 될 수도 있어서 이건 정말 지극히 주관적으로 장점, 단점을 나눈 게 될 것 같은데요. 저한테는 장점이 매번 새로운 프로젝트라는 게 사실 장점이에요. 왜냐면 계속 반복되는 일을 저는 좀 싫어하고 똑같은 거 하는 거를 별로 재미없어 하는 성향이에요. 늘 새로운 걸 추구하고 도전하는 걸 좋아해서 이 파티 플래닝 같은 경우에는 파티 플래닝이라는 어떤 전문성은 점점 늘어나지만 연차가 늘어날수록 그 전문성은 쌓이지만 매번 새로운 파티를 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장점이고요. 지루할 틈이 없죠. 매번 새로운 목표가 생기고 그걸 성취하고 끝나고 나면 또 새로운 방향으로 기획하고 성취하고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고요. 단점이라 하면은 그거가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 회사에 다닌다. 그러면 이제 누구 고객사가 있잖아요. 내가 영업팀이야. 그러면 어떤 고객사가 있어. 그러면 나는 그 A라는 고객사와 계속해서 일을 하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이제 이분의 성향도 알고 친밀도도 쌓이고 일하기가 수월해질 수 있죠. 하지만 저희는 생각해보면 매 프로젝트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납니다. 이 새로운 담당자, 새로운 기업, 그래서 그분들과 새롭게 또 호흡을 맞춰야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힘든 부분일 수도 있어요. 나는 이 사람과 굉장히 오랫동안 편하게 그냥 일을 하고 싶은데 매번 새로운 사람과 인사하고 또 새롭게 알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일하다가 힘든 점이 있을 수도 있고 한데요. 저는 사실 그것조차 되게 재밌다 생각을 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약간 이 레벨이 조금씩 플러스 1 플러스 1 된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일반 직장 다닐 때는 약간 엉덩이 좀 쑤신다는 표현을 이렇게 오랫동안 계속 앉아서만 있고 하는 거를 조금 힘들어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현장 일이 섞인 게 너무 좋고요. 파티 플래너 일을 하다 보면은 그 행사 당일과 뭐 사전 리허설 말고도 사전에 답사 가야 되죠. 사전에 미팅 가야 되죠. 그리고 또 이런 현장을 위해서는 또 많은 것들을 보고 경험해야 되죠. 그래서 좀 동적인 부분들이 한 40~50%는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다녔던 회사의 어떤 정적인 그런 것보다는 이 정적인 것과 동적인 게 섞여 있는 이게 훨씬 잘 맞고요. 그리고 파티 플래너는 총괄을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호흡을 해야 되지만 저희가 전체 주관을 하기 때문에 저희와 마음 맞고 저희처럼 열심히 하고 그런 성향의 파트너, 팀, 인력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내가 회사에 다니는데 정말 싫은 상사가 있어. 뭐 이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뭐 제가 그런 상사가 일 수는 있지만 저에게는 그런 저에게는 그런 뭐야? 속마음 들켰어. 저쪽에서 웃으시는데요. 웃겨. 주관적인 거죠. 프리랜서는 사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행사라는 거는 돈을 버는 거는 행사의 예산에 따라서 우리는 행사 대행 수수료를 받는 개념이고요. 행사 대행 수수료는 이제 책정하기 나름이지만 내가 경력이 쌓일수록 더 높아질 수 있는 거고 행사의 규모가 더 클수록 비용이 올라가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초창기에는 한 달에 아예 없는 달도 많았고요. 보통 뭐 한 2월, 3월 이럴 때는 잘 없었던 것 같고 제일 많을 때는 뭐 한 7, 8개, 12월, 7, 8개 이렇게 좀 편차가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진짜 이거를 매월 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파티 스터디 같은 것도 했던 건데 그래서 그 시즌을 줄이는 방법은 적극적으로 기획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름이 비수기였어요. 근데 제가 대학교 축제에서 그 귀신의 집 컨셉으로 콘텐츠를 하나 하고서 그걸로 정말 여름마다 문의가 많이 왔단 말이죠. 뭔가 이 비수기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조금 대체 불가한 그런 아이템 하나를 기획하고 하나의 레퍼런스를 가지게 되면 그걸로 또 파티 플래닝으로 연락이 이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내가 프리랜서로서 파티 플래너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분야를 좀 많이 생각해보고 교육도 듣고 하시면서 조금 그런 거를 디벨롭 하시는 게 내가 평소에 좀 파티 시즌이 아닐 때도 내 아이템이 먹힌다 그러면은 비수기가 없겠죠. 이벤티움은 지금
한 2, 3년 전부터 봄, 가을이 굉장히 바빠졌는데 그런 봄, 가을에 야외에서 하는 그런 기업 행사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를 굉장히 잘 해서 레퍼런스가 있다면 그 이후로는 그 시즌들이 점점 채워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버전으로 해야 될지 좀 생각 중인데 좀 약간 차갑게 얘기를 하면 지금 도전해도 될까요? 나의 도전을 누군가에게 묻는다? 여기에서부터 나의 의지가 약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내가 이거를 반드시 해야만 내 삶의 방향을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고 이걸 하지 않으면 내가 계속 생각날 것 같고 그러면 당연히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를 도전을 했을 때 도전을 하고 나서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뭔가 그 어중간한 상태가 됐든 도전을 하고 나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도전하지 않았을 때 절대 얻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한 발짝 내딛어 보셔라. 그 도전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챌린지한 것 같지만 도전은 정말 작은 것도 도전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인터넷에 있는 제 클래스 101 강의를 듣는다. 나는 파티 플래너로서 이런 기초 이론을 한번 들어봐야지. 그러니까 도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마어마한 도전, 당장 지금 회사를 때려치고 많은 걸 기회비용을 가지고 나서 도전한다도 도전이 될 수 있는데 작은 도전부터 해보시면 되죠. 예. 그리고 내가 파티 플래너가 되고 싶어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그 되고 싶은 상태에 머무르실 거예요. 나는 파티 플래너가 되기로 했어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되실 거예요. 이 말을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보통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더 시스템 스콧 애덤스가 한 말인데요. 보통의 사람들은 나는 그게 너무 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해요. 나 그게 되고 싶어. 그러면 그 되고 싶은 상태에 머물러요. 그냥 그 상태인 거죠. 근데 나는 그걸 하기로 했어 라고 해야 돼요. 내가 그걸 하기로 했다 라고 말을 하는 순간 그걸 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모든 것들을 내가 감수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용기가 필요하다고도 생각을 하는데 쉽지 않은 것도 알고 저 또한 뭔가 굉장히 여유 있는 집이라면 내가 일 안 하고 그냥 편하게 놀면서 이 직업 해볼까 저 직업 해볼까 생각할 수 있는 환경이면 좋죠. 근데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잘 따지셔야 돼요. 내가 도전하려는 것에서 얻는 것과 이걸 함으로써 내가 잃는 것. 왜요? 너무 길어요? 아니요. 지금 제가 자막을 넣어야 돼요. 더 머시기라고 하셨어요. 그 생각 중에 더 누구요? 더 시스템이라는 책, 네, 스콧 애덤스. 네. 네. 그래서 이건 다 상황이 달라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는 나이가 있어도 하고 아이 키우면서도 하고 이런 상황에도 조금 더 희생하고 좀 더 상황이 힘들지만 또 그만큼 해내야 하고 즐거우니까 하는 거고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화이팅입니다. 취업을 하시면서 도전이 아닌 그런 뉘앙스. 맞아요. 저도 회사 다니면서 새로운 꿈이 생겨서 주말에는 학원 다니고 했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신중하게 하는 게 필요하죠. 파티를 플래닝 하는데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얼마 전에 어떤 기업에서 대표님 이렇게 저희가 AI를 통해서 이렇게 포스터가 나왔는데요. 이런 식으로 디자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라고 했어요. 되게 놀랐어요. 약간 이 키워드들을 넣어서 이렇게 완성도 높은 포스터가 나왔다니 라는 거에 놀랐고 저희 디자인팀에서 디자인해서 줬을 때 AI가 한 게 너무 잘 나왔었나 봐요 라는 말을 했을 때 와 정말 많은 것들이 앞으로 훨씬 많이 변하겠다라는 걸 느꼈는데요. 아이디어를 얻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챗 GPT 활용해서 키워드 같은 것들 넣어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는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항상 이야기하지만 아이디어에서 끝나는 거는 절대 파티 플래너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내가 광고회사의 기획팀이다. 내가 어떤 아이디에이션을 한다. 그럼 그거를 실질적으로 구현시키는 팀이 큰 회사 같은 경우는 나뉘어져 있겠지만 파티 플래너는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아이디어가 현실로 구현이 되어야 하는데 이 현실로 구현되는 건 결국에 사람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오프라인으로 여러 명이 모여서
느끼는 감정과 이들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어떤 니즈들은 오직 사람만이 풀 수 있고 그 사람도 굉장히 디테일한 사람들로 모여 있어야만 이 만족도가 나와요. 로봇들은 절대 할 수가 없는 영역이에요. 저는 사실 처음에 제가 했던 행사는 수익이 한 40만 원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3, 40 정도? 네, 다 빼고 나니까. 근데 사실 제 인건비는 뺀 거죠. 그러니까 제 인건비가 3, 40만 원 정도를 벌었던 건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떤 새로운 업계에 도전을 할 때 내가 예전에는 이 업계에 있었는데 지금은 직무를 완전히 바꿨어. 근데 내가 이전의 연봉대로 받고 싶어. 이거는 굉장히 욕심이에요. 네. 그래서 처음에 내 경력을 쌓으려면 그 내가 버는 돈보다는 내가 이거를 했다라는 어떤 나의 포트폴리오, 나의 레퍼런스, 나의 경력 그리고 그거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나의 전문성이나 노하우, 스킬 같은 것들이 쌓여줘야 이게 이제 발현이 되는 거는 한 2, 3년 차면 빠른 거겠죠? 네, 이것도 사람의 성향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서 처음에는 내 경력과 그런 노하우들을 쌓는 거를 더 중요시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경험들을 좀 많이 다채롭게 다양한 사람들과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나와 마음 맞는 사람들도 있고 나와 마음이 맞는 팀도 있고 내가 해보고 싶었던 페스티벌을 주로 하는 곳도 있고 뭐 이렇게 다 다르니까 그런 경험들을 좀 많이 해보시면 그래야만 좀 내 방향을 디테일하게 찾을 수가 있다. 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하시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의 스킬과 어느 정도의 그런 이론과 실전을 좀 이렇게 버무려서 배울 수 있는 교육을 듣는 것도 조금은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서울, 경기까지는 출장이 많이 되지 않지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서울에서 뭐 했던 어떤 기업 행사 이런 것들을 보시고 지방에서 원하신다. 네. 그래서 거기서 니즈가 있고 저희도 가서 이거 행사를 할 만한 가치가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저희는 출장을 갑니다. 최근에 가장 멀리 다녀온 게 제주였고요. 가본 곳이 부산 매년 가고 있고 큰 행사가 있어서 그리고 뭐 전남, 나주, 충북, 진천, 청주도 3번 갔고요. 네. 지방 그래도 꽤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지방 가면 굉장히 재밌어요. 네. 야외 초록초록한 공간, 공기들도 다르고, 네. 곳곳이 가진 어떤 특색도 다르고, 네. 그래서 또 굉장히 출장 가면 또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네. 회식도 하고 재밌죠? 저한테 질문. 네. 이거 너무 재밌어요. 네. 재밌습니다. 네. 전 항상 행사 끝나고 좀 놀러 다니는 그 재미로 네. 출장. 그거 어떻게 정하죠? 항상 이게 제일 힘든데 베스트 약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안 돼요, 질문을? 그러면은 24년도에 진행했던 행사 중에서 베스트. 아무래도 성취감이 가장 쩔었다. 이런 거는 북웨이브 페스티벌이 제일 그랬고요. 네. 5월 달에 이제 서울시교육청에서 주관했던 거고 워낙 약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미팅을 했고 그 다음에 디벨롭하는 것들이 기획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고 또 공간도 넓었는데 네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목표했던 정말 많은 시민분들이 이 행사에 이 페스티벌에 오실까 이 축제에 오실까 다른 재밌는 게 정말 많은데 라는 그 고민을 다 해결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오셨고 네 정말 그 관계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도 많이 들었고 네 근데 몇 번이 오셨죠? 한 2, 3천 명 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럼 그래서 네 아쉬웠던 거 네? 아쉬웠던 거 그건 좀 아쉬웠어요. 그 청송에서 한 그 한옥 페스티벌이 개인적으로 너무 예쁘게 나오기도 했고 컨텐츠들도 진짜 너무너무 재밌게 했는데 날이 너무 더웠다. 네, 그래서 시즌이 아쉬웠어요. 시즌이 한여름이 아니고 조금 선선한 가을이나 이랬으면 훨씬 많은 사람들이 와서 훨씬 더 많이 한복 체험 같은 것도 하시고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점에서 좀 아쉬웠어요. 그때
다 더위 먹고. 네. 진짜 너무 신기했던 게 그렇게 일주일을 그 숨도 못 쉬는 그 더위 속에서 일주일을 행사를 했는데 했죠. 하고 나서 양양까지 하고 나서 이제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식당을 가려고 오랜만에 이제 집에서 계속 쉬다가 식당을 가려고 딱 밖에 나왔는데 아우 더워 나 못 가겠어. 진짜 10분 걸어서 10분 짜증을 내면서 아우 더워 나 안 갈래 집에서 먹을래 이렇게 했는데 그때 진짜 느꼈던 게 약간 뭐지? 스스로 너무 신기했어요. 스스로. 아니 어떻게 이렇게 더운데 어떻게 일주일을 그렇게 생으로 밖에서 있었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제가 남편한테도 물어봤는데 그냥 목표의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어떻게든 해야 된다. 그 책임감과 해낸다. 근데 그 목표의식으로 한 거지 진짜 그런 사람들이죠. 네. 예. 아주 프로페셔널한. 비꾸시는 거예요? 전혀. 다 똑같죠, 뭐 우리. 아니요, 저는 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저는 또 이제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주말에는 주말 공휴일을 웬만하면 쉰다. 네. 그리고 주말에 부득이하게 행사가 있다. 그러면 대체 휴일로 평일에 쉰다. 단 굉장히 엄청난 시즌에는 거의 뭐 새벽 1-2시까지 마주보면 깜짝깜짝 놀랄 몰골을 하고 진짜 그런 날도 많고요. 그렇게 직원을 보내고 저는 밤샘을 한 일주일에 2-3번씩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밤샘을 할 때 또 그 쾌감이 있죠. 네. 그렇게 좋은 아이디어들이 혼자 이렇게 새벽에 멍 때리고 편안하게 있으면 또 그렇게 잘 나와요. 그래서 시간대를 잘 활용해가지고 또 이렇게 알차게 밀도 있게 살다가 쉴 땐 또 좀 쉬고 이제는 약간 뭐랄까 서퍼가 파도를 타듯 이렇게 흐름을 좀 타면서 일을 한다. 이게 막 바쁘다고 막 너무 바빠 힘들어 평생 이럴까 이렇게 하다 죽을까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바쁘면 지금 바쁜 시즌이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갑니다. 또 한가한 시즌 오면 또 한가하다. 조금 이제 미래를 준비하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는 좀 흐름이 잡힌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좋아요. 이런 흐름이. 저는 사실 제가 느꼈을 때 그냥 느낌과 어떤 정성적인 그런 것들 말고 그냥 정량적인 수치로 봐도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주변에서 파티를 한다고 하면은 되게 파티라는 말에 국한되어서 파티로는 큰 거 못해. 이렇게 하시는 것도 많이 들어봤고 파티로는 큰 돈은 안 쓴다. 기업들이나 뭐나.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을 많이 깨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파티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미션을 가지고 파티가 이루어질 수 있고 또 그 미션이 중요한 만큼 큰 예산이 투입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더 파티 플래너의 전망은 밝은 거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진짜 몰라서 못하는 거다, 파티는. 몰라서 못하는 거지 어떤 레퍼런스를 보여주면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고 알게 되셔서 할 수 있는 수요가 정말 많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아직 이제 시작되지도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재미있고 즐길 수 있는 흥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에 아주 재밌고 짜릿한 그런 파티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흥의 민족. 아닌가요? 네. 근데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보통 뭐 업계마다 파티가 다르냐? 그렇지 않아요. 큰 틀은 같아요. 큰 틀의 기획은 같고요. 아주 그 본질적인 거, 도대체 이 파티를 왜 하시냐? 어떤 걸 이루기 위해서 하시냐로 접근을 하는 거고 그걸 위해서 내가 알아야 되는 것, 내가 기획할 때 아이디에이션을 할 수 있는 정보가 있어야 되거든요. 아이디에이션이라는 거는 어떤 내가 원하는 그런 바람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일단 알고 있는 지식이 있어야 이게 버무려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문에 필요한 지식을 충분히 쌓아야 하고 제가 지식을 쌓는 거는 뭐 정말 다양해요. 구글링부터 관련한 책부터 뭐 브런치 들어가서 관련한 좀 전문가들의 칼럼 같은 글을 읽는다던가 아니면
유사 레퍼런스. 네. 그거는 질문이 따로 있습니다. 아 예. 예. 어디까지 해야 돼요? 네. 오케이. 팜파티는 네. 네. 팜파티일 필요가 없다. 네네. 전체적인 틀 안에서 전문성을 공부하기 위한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다. 사실 거의 광고를 안 하는 편인데 저희는 지금은 정말로 정말 한 50%, 60% 이상이 소개 혹은 이전에 하셨던 기업인 것 같아요. 그분들이 뭐 이직하셔서 행사 얘기 나오면 저희 이전에 제가 다니던 행사에서 되게 잘해주셨던 분이 있다. 네, 이번에 제주도도 8년 전에 하셨던 그때 처음 이벤트 업체 함께 해봤었는데 잊지 못하시고 8년 후에 또 행사할 일이 있어서 연락 주시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저는 사실 하나의 행사를 잘 하는 게 제일 좋은 광고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 그 행사 현장에서도 물어보시는 분들 많잖아요, 우리. 맞죠? 뭐 명함 달라고 하시거나 이거 이벤트 업체 어디시냐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서 그게 제일 이제 아묻다, 묻고 따지지도 않고 믿고 맡겨주실 수 있는 루트인 것 같고요. 그래서 영업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저희 홈페이지 제일 중요한 거는 그 퀄리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재밌는 것들을 많이 보고 경험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소노페스타 기획하기 전에는 프랑스 니스 카니발이랑 멍통 레몬 페스티벌 가서 그 경험했던 그 느낌, 희열, 그게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해서 그 느낌을 줄 수 있는 공연을 기획을 했던 거고, 광고기획사 루프탑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그 호주에서 그 이스트리 페스티벌을 보고 너무 좋다 해가지고 약간 그런 느낌이 나는 거를 상상하면서 컨셉 기획안을 잡았던 거고, 그리고 뭐 전시회나 뭐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경험하려고 해요. 아쉬운 거는 조금 더 그런 시간이 더 많이 가져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에도 베니스 카니발을 가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약간 마음의 설렘과 희열을 느끼면서 다녀오면 또 우리나라의 전무후무한 그런 또 마스케라드 페스티벌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파티란 저의 사명이다. 파티를 하기 전과 한 후가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 직원들은 이런 거 잘 못해요. 어색해 할 거예요. 이거 해봤자 아무도 참여 안 할 거예요 라고 걱정을 보통 하시는데, 이 파티를 하고 나면 굉장히 좋아하시고 또 한 팀이 되시고 즐거워하시고, 이렇게 비포 애프터가 거의 뭐 온도로 따지면 한 3, 4도는 훅 올라가는 듯한 약간 그런 따뜻함을 만들어주는 매개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하는 일이 이 사회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하고요. 파티라고 하면은 뭐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다, 뭐 연예인들이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우리나라에 아직 인식이 있지만, 저는 좀 그런 걸 깨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맛있는 음식 먹고 좋아하는 노래 듣고 이렇게 행복하게 보내는 시간들이 다 파티이고, 이 파티라는 게 굉장히 일상 속에서,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특별한 순간들이 좀 많아지면 재밌잖아요. 매일매일이 조금 설레고, 그런 순간들이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때도 걱정이 참 많으셨나요? 네. 어마어마했어요. 거의 뭐 제가 한 4번 정도 미팅을 갔는데, 미팅에 가면 이제 기업 담당자분들이 한 15명씩 이렇게 TFT를 구성해서 앉아 계시고, 모든 분들이 다 걱정만 하시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이제 제가 그 기업의 행사 총괄을 2번은 했었던 터라 이제 믿고 저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미션으로 한 2번째 회의 정도 가서 컨셉을 제안을 드렸고, 그 컨셉을 하시기로 하시고, 아주 구체적으로 기획안을 드렸지만 그래도 불안하시죠. 왜냐면 클럽에서 직원들이랑 뭘 해? 우리 부끄럽게, 약간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그 분들이 클럽에서 정말 즐겁게 노시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요소들이 필요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 라고 하면, 말로 하면
거의 뭐 한 20가지 요소들이 있죠. 우리는 그 눈에 보이는 요소들,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들, 귀에 들리는 요소 모든 것들을 다 아울러서 딱 그 원하는 분위기로 만들어내는 거, 그게 우리의 미션인 거고, 그런 아주 디테일한 부분에서 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많이 찾아주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슬레이트 한번 쳐주시죠.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